이제 더 미루면 안 되는데. 오늘은 진짜 하기가 싫은데. 그냥 내일 할까? 이렇게 당신은 매일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왜 미루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아서 하염없이 미뤄뒀다가 막판에 가서야 겨우 하게 되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막판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미루는 습관을 먼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미루기에 대해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룬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기계발의 멘토이자 시간관리 전문가로 유명하죠.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의 미룸 방지법, 이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할 일을 미룹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 미루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미루려는 성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룬다는 건 대체 뭘까요? 보통 미루기는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을 일찍 하는 게 여러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나은 결정인데도 그걸 지금 당장 안 한다는 거, 이거는 확실히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저자 역시 과거에는 정말 심각하게 이 미루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요. 저자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됐다. 자동차 보험료를 늦게 내거나 빨래를 계속 미루다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엄청난 양의 빨래를 해치우기도 했다. 대학 때는 시험 공부와 과제를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시작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요한 프로젝트 작업을 미루거나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최대한 미루다가 시작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뭐 나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나서 저자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요, 일단 불안감과 죄책감이 줄어들었고요. 자신감과 목적의식,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이건 역시 오늘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선택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잖아요. 미루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미룰 때마다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미룬 일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은 결국 언젠가는 내가 해야 하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요. 나만 할 수 있는 일, 결국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하니까 이제 어떨까요? 서두르죠. 서두르니까 당연히 차분히 할 때에 비해 정교함과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실수가 발생합니다. 실수가 하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실수가 몇 개씩 혹은 연달아 발생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떨까요?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결과를 받아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재밌는 게요, 막판에 가서 엄청나게 막 등에 식은땀 나면서 나름 몰두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 떨어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시작부터 자신감 없이 스타트를 끊으니까 결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일을 미루게 되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문제일수록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지한 대화라는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대화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루면 미룰수록 감정적인 거리만 늘어날 뿐이다. 문제는 당연히 그대로다.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카드 요금 결제, 세금 신고를 미뤘을 땐 좀 더 즉각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연체료와 체납 벌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결국 나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미루는 습관은 건강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몸이 아픈데 병원 가는 걸 습관처럼 미루는 사람이 있다. 운이 좋으면 신체의 면역체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라면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마감이 닥쳐오고 일이 쌓이면서 지속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국엔 우리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식당 예약을 미루다가 오래 기다렸던 일,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지만 지원서 작성을 미루다가 넣지 못했던 일, 좋은 투자의 기회였지만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날려버렸던 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네, 여러분, 저자의 말처럼 이 미루는 습관은요, 진짜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 인생을 매끄럽지 못하게 관계와 재정과 건강, 그리고 그로 인해 놓쳐버린 기회까지 거의 인생 망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미루는 걸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두 자아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항상 대립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자아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에 마음이 끌리고요, 미래의 자아는 나중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자아는 완전히 다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 자아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래의 자아는 몸을 가꾸고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운동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자아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훨씬 편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그걸 원한다는 거죠. 두려움 역시 미루는 습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익숙한 게 아닐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거죠. 낯선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그에 따른 결과를 불확실하다고 딱 인지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당혹스럽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넘어서야 뭔가를 할 때 미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선거에서 다 패했습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성적이 안 좋아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으로부터 3번이나 입학을 거절당했고요.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나는 농구 선수로 뛰면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그리고 거의 300경기를 졌다. 동료들이 날 믿고 만들어준 기회, 경기 종료 직전 던진 버저비터를 무려 26번이나 실패했다. 그렇다. 나는 살면서 계속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를 미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링컨,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링컨도 마이클 조던도 저렇게 많이 망했었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이죠. 저 두 명뿐만이 아닙니다. 비틀즈도 뜨기 전까지는 완전히 망했었고요. 발명왕 에디슨도 성공한 실험보다 실패한 실험이 수천 배 더 많았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저자는 사실 진짜 심각한 완벽주의자였다고 해요. 흔히 미루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게으르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루는 습관의 일반적인 원인 중에서요, 이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이제 정한 기준이 굉장히 높고 그 기준 이하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을 막 미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치를 딱 부과하고 바로 그 기대치 때문에 이상하게 계속 무기력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인, 즉 자아의 단절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든 누구나 일을 미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 사실을 자기도 인정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미루면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거나 자기 통제 밖의 일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항목들 중에서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15개의 항목인데요. 이 미루기에 관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시간에 일을 끝마치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작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종종 있다. 세 번째, 종종 업무를 다음 날로 미루곤 한다. 네 번째,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직면하면 좀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다. 다섯 번째, 일정이 정해지고 며칠이 지난 뒤부터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기한이 긴 프로젝트를 맡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시작한다. 일곱 번째, 일을 해야 할 때 자주 공상에 빠진다. 여덟 번째,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SNS, 문자, 이메일 등에 쉽게 정신이 팔린다. 아홉 번째, 회의, 약속, 모임에 자주 늦는다. 열 번째, 내 작업 공간은 항상 어질러진 상태다. 11번째, 해야 할 일을 거의 매일 다 끝마치지 못한다. 12번째, 이메일이나 SNS에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가 가득하다. 13번째, 공과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14번째, 내일 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한다. 15번째, 다른 일을 하느라 한 번 이상 지금 이 테스트를 잠시 중단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5개의 항목 가운데서요, 8개 이상 해당된다면요, 이미 미루는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미루고 뭘 바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자가 그랬듯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제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가장 좋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그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개구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구리를 먹어 치우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그 개구리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점심, 오후, 저녁, 밤이 될수록 점점 더 개구리를 못 먹을 것 같아지면서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멘탈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이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치우기 전까지 계속 죄책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질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는 그걸 처리할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거죠.
그걸 빨리 처리하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얼마나 부담감 없이 가뿐해질 수 있는지, 그걸 상상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하루를 평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만약 하루에 해결해야 할 일 중에 하기 싫은 일이 2가지 이상일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개구리를 2마리 먹어야 한다면 큰 것부터 먹는 것이 좋다. 네, 재밌는 건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자기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일을 미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강조하는데요. 일을 미루는 걸 자기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만한 일을 찾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 사실 미루는 걸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변에 방해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을 안 미루고 처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미뤄도 그걸 밀어놓고 뭐 할 게 딱히 없으면 결국 반강제적으로 못 미루고 그걸 하게 되겠죠. 네, 결국 다른 할 일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걸 정당화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변의 방해 요소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밖에 1층 우편함으로 나가서요. 휴대폰을 우편함에 넣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기 싫어서 미루고 싶은 그 일 시작해 보세요. 이건 실제로 제가 여러 번 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니르 이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SNS는 당신이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에게 단 몇 분의 시간이 생길 때마다 연결을 맺으려고 한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지루함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다.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몇 분의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SNS가 그 가려움을 달래준다. 네,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한테는요, 이건 정말 뿌리칠 수가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SNS는 현재의 자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나중으로 미루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실제로 SNS는 사용자들이 계속 다시 방문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중독성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47%,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미루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죠.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미루기 위해 SNS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다.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SNS를 끊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을 마쳐야 한다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아예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체통 방법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멀티태스킹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한정된 시간 내에 더 많은 가지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집중력이 분산돼서 굉장히 낮은 퀄리티로 복수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멀티태스킹 방식을 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일을 미루게 만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되게 많은 일을 해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심지어 나름의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 성취감은 대부분 환상이란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멀티태스킹이 바로 미루기의 한 형태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멀티태스킹이 업무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미루는 즐거움,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미루는 걸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요, 일단 멀티태스킹, 이걸 그만두셔야 해요. 행동을 미루는 것, 그리고 멀티태스킹, 이 2가지 습관은 한 세트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반대의 행동이죠. 싱글 태스킹,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요.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은 방해 요소들을 없애고 집중해보는 그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되겠죠. 막 좀이 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하고 내일 또 하고 습관은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 역시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카페, 공원, 산책로로 둘러싸인 파리에서 대부분의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글 쓰는 일을 제쳐두고 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서재에 딱 틀어박혀서요. 옷을 다 벗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옷을 다 가져가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날 정해진 작업을 끝냈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간쯤에 그 시간에 옷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필에 필요한 시간 동안 서재에 머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막 빅토르 위고의 방법을 참고한 건 아닌데요. 생각해보니 저의 우체통 방법이랑 결이 좀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또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요. 다른 선택지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선택지를 하나만 남겨둔다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들면요. 일단 다른 거 다 멈추고 내가 이걸 미루고 나서 뭘 할 것 같은지 그 요소를 딱 찾아내서 제거해 보십시오. 그게 스마트폰이든 TV든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미룰 방법부터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본능,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견고해진 그 습관을 깬다는 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죠. 습관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그 습관을 깨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랬듯이 그 과정에서 또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시 또 미뤘다고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미룬 자기 자신을 질책한다고 해도요.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반복적인 노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노력은 미루기라는 짐승을 길들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에 자기 비난과 질책은요, 미루기라는 짐승을 더 포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미루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실제로 유행하는지는 제 주변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곱씹어 보면요.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어 미룬 걸 보는 건 일단 미룰래. 내일의 난 더 어른이니 나보다는 용기 있겠지. 네,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9월도 다 지나가고 있죠. 이러다 정신 차려보면 이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러거든요. 뭔가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완벽하지 않을까봐 시작도 못한 그런 일이 있다면요. 더 이상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미루니가 아닌 그게 무엇이든 지금 바로 하는 이루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 멘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하겠다고 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보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올해 남은 2달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자는 말합니다. 내 목표는 딱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제 채널을 여러분의 의지로 구독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굳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죠. 그중에 단 한 분의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날조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모든 건 여러분 탓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답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지? 분명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인생 곳곳에 숨어 들어 있죠. 여러분이 그 어떤 노력을 하든 인생의 특정 어떤 영역에서는 불가피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몸무게, 정말 애써서 기를 쓰고 모아놔도 다시 줄어드는 통장 잔고, 각종 빚, 인간관계,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확 이루기가 이렇게나 힘들지? 그게 정말 가능하긴 한가? 나라서 못하는 건가? 분명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그 부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 보이고요.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 목표 몸무게를 잠깐 찍고 바로 다시 살 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면 진짜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딘가를 향해 막 걷고 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뛰고 이렇게 막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원래 처음 출발했던 곳에 서 있다면 진짜 허탈한 걸 넘어 사람이 미칩니다. 이때 보통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뭘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네, 압니다. 제가 보는 댓글만 해도 저번 주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다. 오늘 다시 힘을 낸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써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은 정말 수백만 가지의 소소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하는 자기 방해를 일삼으며 살아가요. 그게 이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고 정말 끊임없이 애쓰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투자, 영업, 사업, 직장 내 커리어, 다이어트 전부 다 이제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옵니다. 마치 나 자신이라는 뭔가 거대한 덫에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계하고 만들어낸 설계자이자 이 거대한 덫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도 전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방해에 진짜 악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돌파구에 가까워졌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게 실현될 지점에 여러분이 거의 다 왔을 때 불운이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을 좌절시키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항상 여러분 눈에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아주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인간은 늘 바라던 무언가를 이룬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목표까지 한번 가보는 것에 훨씬 몰두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표를 이룬 뒤에 삶을 살아가며 얻는 보상들보다 일단 그 목표를 이루러 가는 그 자체에 훨씬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룬 이후에 이제 저 상태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꼭 스스로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자처해서 다시 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그 투쟁을 매일 치르기 위해 다시 내 세팅값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요.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표가 가령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라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진심으로 100억을 만든 이후의 그 삶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생각 못하고 그저 100억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면서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굳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일을 만들고 그 과정이 짜릿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목표로 가는 그 과정 자체만 계속 하고 싶게 만들고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평생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불행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이 투쟁의 과정 끝에 얻어내는 상상해왔던 완벽한 해피엔딩, 그날의 그 영광에 도달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해피엔딩, 우리가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의 영광,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영광을 계속 되풀이하기 위한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더 긴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언젠가 저의 친한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책도 나오고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잡혔네. 그때가 엄청 기대되지 않아? 네, 정말로 솔직히 저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면요, 저는 그날의 영광에 빠져서 또 일정 수준의 영역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그 과정에서 책을 쓰고 어딘가에 출연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것, 당연한 하나의 과정, 당연히 거쳐가야 할 풍경인 거죠. 제가 지금도 매일 생생히 보는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로 한 그 일 왜 하나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 같은 뻔한 대답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바라는 상상, 그 사이에는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살면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은지,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답하기 힘든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더 멀리, 더 넓게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순간순간 계속 찾아오는 자기 방해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건 정말 반짝 100억 한번 찍어본 영광이 아니잖아요. 잠깐 며칠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었거나 그런 이유로 몸무게를 줄이고 당 수치를 낮춘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잠깐 동안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의 긴 인생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그게 왜 당연한지를 여러분 상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이건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 한 푼 들지 않고요, 시간도 정말 하루 중 잠깐이면 됩니다. 체력 소모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고 낭비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나는 얼마의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된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파이어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간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 목표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죠.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이번 주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아직도 수요일이야? 라면서 그냥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목표가 취직이었으니까, 목표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였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해보고 못 해본 거죠. 네, 여러분의 목표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막 미니 성적표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시라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5분 후가 되었든 5년 후가 되었든 그 무언가는 당연히 미래 어느 시점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쫓는 행복이나 기쁨, 만족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최면에 걸린 듯 꽤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지금 쫓고 있는 그 목표를 막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면 정말 순간 반짝 짜릿한 그 이후엔 공허함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으로 이미 본 적이 없어요. 뭘요? 그냥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함을 못 참고 그 순간 반짝 짜릿한 거, 그걸 느끼려고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상태값을 다시 원래로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상태를 끝내고 싶다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단단히 심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비로소 끼어들 때입니다. 표류를 끝내야겠죠. 네,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화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면의 대화든 입으로 뱉는 대화든 대화가 몸을 입은 것이 곧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의 공허함은 곧바로 이 대화들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 그 자체인 거예요. 인생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 인생을 무슨 말로 뭐라고 부를지 이건 100%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 붙인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속마음이라고 하죠. 내면에서 막 아무 때나 툭툭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면의 말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꼭 해낸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가 진짜 가능한가, 혹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맞나 하는 아주 작은 그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거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파헤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죽은 바퀴벌레를 그냥 발로 툭 차서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떤 게 마음에 걸리는데, 왜 나는 그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쫄아있지? 찝찝한 이 기분의 원인이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끼어들어서 낱낱이 파고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대화는 진짜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고 낯설고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진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내 스스로와 하는 이 내면의 대화가 이게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게 마인드셋의 출발이니까 그래요. 출발을 해야 어디든 도착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의 월요일이 예전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지신다면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내일의 나도 똑같을 거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쳇바퀴 삶 사는 거고요. 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예측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게 원시 시대에 살던 인간을 살아남게 했죠. 그런데 본능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의 예측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재밌고 어렵고 막 그렇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또 모험을 원하고 짜릿함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삶을 예측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더 나은 삶,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의 갈증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판단을 최소화하고 실패, 진짜 변화하게 되면 나타날 혼란과 불확실성, 고통을 억누르고 싶어 하니까 결국 이렇게 안전이 늘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퉁쳐서 말하는 삶을 인수분해한 일종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해라는 덫에 계속 걸리고 결국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삶이고 사는 게 다 이렇다. 인생 참 어렵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쳇바퀴 같은 굴레를 진심으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짜릿하고 짧은 영광을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의 결심이 아니라요. 내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잠재의식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진짜 바꾸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하기 싫은 날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그냥 막 목표다 하고 해내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 거예요. 그럼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스무스하게 되나요? 아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진짜 스스로를 망치는 자기 방해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오늘 영상 저의 목표입니다. 어제부터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리고 있죠. 도대체 진짜 변하려면, 인생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저자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나중을 쫓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있을 내 자산, 나중에 운동도 좀 하고 잘 챙길 내 건강, 나중에 더 좋아질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지금 여기는 당연히 익숙한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경험으로 스무스하게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국 익숙한 것들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어제랑 뭐 거의 똑같은 익숙한 오늘이죠.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올해고요. 그리고 매년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이면 매번 느끼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올 한해 벌써 다 갔네 라는 감정들이 익숙한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했던 건 사실 익숙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약간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여러분 자신, 더 좋아진 경제적 여건, 훨씬 괜찮아진 여러분의 상황, 사실 이런 걸 원했는데 말이죠. 막 엄청나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매번 잘 안 되죠. 이게 가져다 주는 일종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어쩐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결국 손에 닿지 않는 언젠가라는 곳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말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네, 여러분은 사실 지금과 다른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말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오늘 이렇게 덩그러니 출근하고 퇴근하는 오늘의 나를 신경 쓰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위해 오늘을 그냥 일단 버텨야 하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정도로밖에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점점 더 어긋납니다. 내가 쫓는 모든 게 도대체 왜 나중인지 그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해요.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나에 집중해주지 않았으니까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출발선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등산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여러분은 등산로 입구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 목표가 정상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4.7km를 가면 되는구나. 2km 정도 가서 잠깐 쉬고 뭐 좀 먹고 그리고 마저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쭉쭉 연달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있는지 주차장에 있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의 내 현재 위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얼만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걸 도대체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그러다 이게 필요한 거였다고 이제 빠르면 30대, 보통 40대 이후쯤에 많이들 깨닫게 되시죠. 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의 산물인 것처럼 과거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난 원래 이랬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시기에 나는 원래 항상 이래.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어. 10분 전에 그걸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오늘 망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오늘의 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으면서 불과 10분 전, 한 달 전 내 생활 패턴, 1년 전 내가 실수했던 것들은 진짜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난 원래 이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가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목표, 그 삶,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애써도 여러분 잠재의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뿌리죠. 거기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걸 진짜로 이루는 건 힘들 거야. 뭐 기적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5년 전에 그 사람이랑 다퉈서, 정확히는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한 어떤 행동도 그 전에 있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이유도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 올해의 원인이 되는 삶,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의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로 미묘하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나중에 언젠가의 나만 셀프 동경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의 방점을 두고 오늘의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이랑 이제 내일이랑 똑같죠. 내년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그 언젠가는 10년 전에도 언젠가였는데 지금도 언젠가로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지개 같은 거죠. 여기서 차로 10km를 열심히 달려서 가본들 무지개는 여전히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요. 반면에 과거의 일이 오늘의 원인이 되는 삶은요, 오늘의 나에게는 여전히 관심은 없고 이번엔 또 과거의 나에게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작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언젠가의 나를 동경하고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로 퉁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는 이제 손대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 과거는 1초 전일 수도 있고 10분 전일 수도 있으며 1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오늘의 나라는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1초 전에 내가 초코칩 쿠키에 손을 댔어도 1초 후에 나라는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불과 몇 분 전 그 낡은 행동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게 두면 안 되잖아요. 더는 한 톨의 관심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오늘은 망했다,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과거에 있던 일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 마인드가 바로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오늘의 나를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모래알 한 알만큼이라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나에게 관심을 두세요. 언젠가의 나를 막연히 동경만 할 필요도 없고요. 단 1초 전의 내 모습에도 연연하지 않는 것, 그저 배울 것, 그리고 바꿔갈 것들만 취하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는 것, 이게 진짜 변화예요. 언젠가의 나를 동경만 하면요, 오늘의 나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오늘도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버틴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리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경험 자체가 보상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스스로의 모습이 마땅치 않아도 과거의 나를 소환해서 책임 추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걸 위해 이렇게 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그 분야 찾아보고 공부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는 오늘의 나, 오늘의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거 저절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20세기 건축가이자 발명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말했습니다. 기존의 현실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한물 간 것으로 만들어라. 이 모델은 여러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낡은 모델은요, 여러분이 1초 전에 했던 그 낡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 행동은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해줄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내렸던 닻을 미래로 보내는 거죠.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경제 사정에 만족하시나요? 소득이라는 건요, 인간이 하는 자기 방해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딱 5분, 아니 1분이라도 시간을 내보세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최대한 선명하게, 세심하게 그 상상 속 이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 사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본 그 이미지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있는 미래가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막 미래에 도달하려고 투쟁한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짜 당연하게 그 미래로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잠재의식을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스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해주는 그 어떤 액체든 물감이든 그대로 다 흡수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은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다비드상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상태로 있는 것 속에 들어있는 다비드상을 그냥 밖으로 드러낸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부터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그냥 막 목표다 하고 해내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 거예요. 막 지옥을 헤쳐나가는 느낌으로 처절하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스무스하게 되나요? 아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장 쉽게 비유를 드리면요, 똑같이 산을 타요. 산을 올라가는데 군대에서 행군하는 거랑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번쩍 떠져서 산행하는 걸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행군, 등산 둘 다 정확히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등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는 걸 느끼는 그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죠. 한 명은 행군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힘든 경험 자체가 보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변화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방해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트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제가 작업이라고 하니까 좀 귀찮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머릿속 조각상이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내려오면서 조각한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작업을 하는 그 마인드,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조각해 오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미래도 없었고, 이게 다가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도 없었을 수 있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에 조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조각이 되든 일단 정말 애쓰며 팔을 휘둘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족스러운 조각이 되겠지.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지금 여러분을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나라는 조각을 깎아서 드러내 보십시오. 감히 꿈도 못 꿀 것 같았던
있었던 그 미래를 정말 조금씩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선명하게 본 상상 속 그 이미지에 걸맞는 오늘의 새로운 행동 딱 하나, 새로운 선택 딱 하나씩만, 그게 무엇인지, 오늘의 나에게 뭘 해줄 건지, 뭘 할 작정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선명하게 본 그 이미지를 조각하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각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걸 위해 오늘의 여러분은 하나씩 해 나아갈 겁니다. 기존에 하던 익숙한 것들 말고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해본 적 없던 걸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이고 또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과거를 소환하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는 걸 선택하셔야 해요. 그 선택을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의 미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네, 망하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미래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훨씬 단순해집니다. 더 쉬워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고 있나요? 답이 뭐가 되었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이게 머리랑 몸에 굳어버려서 그동안 너무 많이 망해서 뭘 새로 하기가 진짜 겁난다. 아니요, 여러분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과 머리가 굳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망쳐버린 날은 그저 낡은 행동이고요, 새로운 행동이라는 신모델로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망쳐버린 날들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만 그려서 여러분의 다비드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만 자각하면 됩니다. 자각하는 방법은 여러분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보는 거고요. 시도해보고, 가슴 떨려도 보고, 밀어붙여도 보고, 죽기 전까지 삶을 살아볼 기회, 그거 가져야죠. 두 손에 꼭 잡고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진짜 훅 가잖아요. 올 한 해도 정말 또 훅 갔죠. 그러니 가지세요.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고 그것을 닮아가는데 힘 빼지 마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늘 되고 싶었던 진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나란 사람이 뭐까지 해볼 수 있는지 깨닫는 데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미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